자, 그러면 오늘 중학교 3학년 공통사고 원 시작하고 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요 페이지 갈 거거든. 이제 두 근해로 하는 식이고 133페이지죠, 맞죠? 맞죠? 자, 133페이지 42번 유형부터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4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을 조금 더 제대로 천천히 한번 따져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이 식에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맞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겠어? 첫 번째, 얘들 식에서 두 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근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근에 대한 값에 대해서 궁금하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 어떤 거야? 근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수라는 걸 쓸 수 있고요. 맞죠? 네 번째, 어떤 것까지? 근의 공식까지 이용 가능하다가 되겠지. 이 중에서 쓰게 되는 거고, 맞지? 이렇게 근의 공식과 근과 계수와 이제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확정되고, 그리고 얘들에서 오늘 좀 알려줄 거는 이거야. 얘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기읍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서의 형태가 근이 지금 현재 뭐야?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에 대해서 개수가 몇인 거? 1인. 개수가 1인 2차식이고 이번에는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인데 얘는 개수가 2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써서 풀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얘들이 확정난 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고정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로도 고정되지. 그지? 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근의 합이든 근의 고불로 생각해서 저번 시간에 풀어가는 걸 봤잖아. 그지? 근데 얘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결국에 얘들 식 자체를 이번에 fx라고 해볼까? fx라고 내가 설정해볼게. 함수식으로 설정해볼게. 그래서 얘들 자체를 fx라고 설정한 거야. 설정을 해보면 여기서 fx는 0이 되고요. 제가 이걸로 바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차피 얘들 식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식이잖아, 맞지? 2차식 자체를 fx라고 바꾼 거고 그 fx라고 바꾸게 되면 얘가 함수에 대한 관계가 되고 조금 더 누구에 집중을 할 수 있어? x 값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럼 얘가 x 값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들에서는 실제로 여기 있던 값에서 0을 만족하기 위해서 x가 알파가 되고 x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요거야. 여기 있던 덩어리에 작용하는 f는 똑같이 작용을 하고 여기 속에 있던 덩어리가 알파가 되는 순간 0이 되고 베타가 되는 순간 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덩어리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에 대한 관계를 한번 볼게. 알겠죠? 그럼 얘들 근은 똑같이 알파 베타가 있었는데 플러스 몇만큼 이동했어요? 1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평행이동했고 그러면 얘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fx에서 x-1은 0을 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 돼, 안 돼? 이해되겠어요? 해서 여기 x 값에 알파 플러스 1을 넣으면 뭐겠어? 알파가 되겠지? 알파가 되면서 0을 만족하고 x 대신에 베타 플러스 1 넣게 되면 뭐야? 베타가 되면서 0을 만족하겠지.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지금 현재 봐. 여기 있던 위치를 보면 x 대신에 x-1을 넣었더니 성립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알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던 fx에서 x 대신에 뭐 넣자?
x-1을 넣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식이 나와버리는 거 돼야 안 돼? 되겠어요? 그럼 뭐다? 우리가 원했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어요? 여기서 풀이식은 근과 계수를 다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않고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 얘들도 마찬가지인 저런 형태를 볼게요. 얘가 요식도 어차피 뭐다? x 대신에 알파가 나야 되고 베타가 나야 되는데 얘는 그지?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0을 만족했다는 얘기 아니야? x대에서 베타 대신에 베타분의 1을 넣었을 때 또 만족을 했다는 거지. 그럼 얘가 f에다가 x 대신에 x분의 1은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알파분의 1분의 1이니까 알파가 되고 베타분의 1분의 1이니까 베타가 되겠지. 여기서 얘들에서도 똑같이 뭐다? 양변에 저기서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서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x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x 제곱을 곱해야겠지. 제곱 곱하게 되면 얘들의 형태에선 그거야. 그래서 역수에 대한 근이 생기잖아. 역수근은 얘들 배열의 반대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변 x제곱 곱하게 되면 반대 배열이 생겨. 저기서는 x제곱계수가 1이고 x계수가 마이너스 2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지. x제곱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상수항에 있던 게 x제곱의 계수가 되고 중간계 x가 되고 얘가 상수항이 돼. 그 계수를 역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해서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은 0이야. 근데 계수가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요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물론 이거에서 요거는 얘들의 특수한 경우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정석으로 풀 거면은 근과 계수를 써야 돼요, 이거. 얘들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2를 넣고 해서 근의 합이 몇이다? 4고 곱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죠? 여기다가 얘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이 되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고 저번에 켤레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켤레근은 어떻게 된다? 자, 켤레근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고요. 얘들이 이게 반드시 중요한 조건을 꼭 알려줄게요. 한번 정리를 또 해주는 거니까 얘들은 근과 계수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도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이므로 근에 대한 합도, 근에 대한 곱도 이렇게 나겠지, 맞지? 해서 만약에 한 개의 실근이 알파라는 근이 뭐 a 플러스 b 루트 c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의 실근을 가지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얘가 다른 켤레근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켤레라고 해서 어떤 원리냐면 애초에 이렇게 성립을 할 거면은 이런 식에서는 A와 B와 C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무리수가 없어진다는 의미거든, 한마디로. 합에 대해서도 유리수가 없어야 되고 곱에 대해서도 유리수가 없어야 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합에 대해서 유리수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루트에 대해서 얘들의 크기가 일치하면서 부호가 반대여야겠지. 그리고 곱에 대해서 루트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이거야. 곱으로서 이제 유리수다? 그럼 합차에 대한 조건을 쓰는 거고 덧셈에 대해서 한다 하면은 얘들은 뒤에 있는 루트 혹은 i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크기가 똑같고 부호 반대.
그래서 얘가 A, B, C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켤레근이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요번에 A와 B와 C가 실수라는 범위를 하고 알파는 뭐 예시를 안 꺼낼까? D 플러스 EI라고 할게. D 플러스 EI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개근은 뭐겠어? D 마이너스 EI가 돼야 한다고. 켤레의 형태를 띠를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합도 실수고 곱도 실수기 때문에. I 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하지만 I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뭐다? 얘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합이나 곱에서 I가 없어져야지. I는 크기가 비교가 불가능한디? 그죠? 알겠어요? 해서 요렇게 될 거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체크해 보면은 대표 유형 43번 문제 들어갈게요. 대표 유형 43번 문제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고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고 x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야. 거기다가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여기 뒤에서 뭐가 나왔어? 유리수 AB의 값 보여요? 자, 마지막 발문이 유리수고 A와 B가 나와요. 자, 유리수 AB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이제 두 근의 합이든 곱이든 어떻게 돼?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무슨 근? 켤레근이 되고, 그때 켤레근은 어떻게 된다? 합차의 형태를 띠면서 루트의 크기가 뭐다?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뭐다? 반대의 형태인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두 근이 확정나게 되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은 2가 되고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되겠어요? 해서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mx의 플러스 n은 0이고 3 마이너스 i가 한 근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요? 요 뒤에 걸 봐야 돼요. mn이 요거까지 봐야 한다고요. 모르지 아직까지는. 왜냐면 mn이 실수라는 것까지 봐야지 합도 실수고 곱도 실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기계적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지금 너가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행을 하는 거지 문제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원리 때문에 켤레근이라는 걸 썼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어떤 것 때문이라고. 얘들에서는 m과 n이 실수기 때문에 근의 합도 실수고 근의 곱도 실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얘들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근이 생기게 된 거야? 켤레근이 생기게 돼서 켤레근을 써달라는 얘기가 되면서 i 3 플러스 i가 된 거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겠지.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단순히 이게 막 풀어서 제낀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한다? 얘들을 확인한 후에 맞지? 켤레근에 대한 조건은 어떤 거다? 켤레에 대한 조건은 앞에 있는 개수가 특수 조건으로 인해서 합차의 형태, 합과 곱에 대해서 얘들이 실수나 유리수를 만족해야지만 켤레근을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야겠지. 그래서 얘들에 대한 조건을 쓰게 된다면 합이 6이 되겠고 맞죠? 곱은 어떻게 돼? 10이 되겠죠. 해서 m 자체는 6이고 n은 10이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서 얘들 조건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이번에 플러스 유형 43-2번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43-2번 살짝 해봐. 살짝 고민해봐. 자, 43-2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나왔고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야. 얘는 0이고
한 근이 1 플러스 i분의 2야.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들 일단은 뭐다? 여기서 분모에 i가 있으니까 거슬려야 되겠지. 그래서 뭐 쓰자? 유리화를 진행해야겠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앞에 게 합차가 되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 되겠지. 해서 얘들은 1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a, b가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켤레근이 1 플러스 i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근에 대한 합이 얼마야? 2가 되겠고, 근에 대한 곱이 얼마야? 2가 되게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뒤에 거는 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a는 0이야. 그럼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지. 그럼 근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들은 곱셈 공식 변형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고, 맞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되겠어요? 해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게 되면 근에 대한 합이 제곱할 거니까 4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게 되면서 정답이 뭐다? 8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되겠죠? 해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해서 넘어가게 되면 2차 방정식에 중단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중단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절대값은 안 한다고 했으니 내가 찝어주는 문제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5번. 1번, 2번, 5번을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1번, 2번, 5번. 자, 앞선 문제, 아까 풀어라 했던 문제부터 해볼게요. 1번. 1번 문제 펴야지. 너풀이랑 비교하면서 해야지. 자, 1번. 두 2차 방정식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a는 0이고, 자, 또 2x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야. 얘들의 공통근이 몇이다? 1이다. 맞지? 1이라고 해서 공통근이 나왔어요. 그럼 대입했을 때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지? 1 넣어보라고요. 1 넣게 되면 3 플러스 a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다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이다.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i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i는 0의 두 근이라고 했지. 자, 얘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i로 되어 있으니까 근의 공식이 분명히 성립하게끔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냐? i분의 근의 공식 쓰게 되면 4에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어요? b 다시니까 2네요. 2에 4 플러스 4니까 뭐겠어? 8 되겠는 거 돼, 안 돼? 되겠어요? 그래서 2루트 2죠. 그래서 뭐다? 얘를 위아래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에 i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네. 해서 우리가 원했던 거 a도 마이너스 2, b는 2 제곱해서 하면 4 더하기 4다 해서 8 되겠어요? 자,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 나오자마자 k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에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3에 x에 플러스 1은 0이에요. 얘들이 무슨 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 근데 얘가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될 거는 k제곱 마이너스 9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 판별식 d가 0인 걸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절반에 제곱해서 4에 k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가 되겠지. 물론 전개해서 풀 수도 있는데 어차피 k 플러스 3이 약분되지. 그래서 k 플러스 3을 약분 때리고 어차피 마이너스 3이 안 되니까 4의 k 플러스 3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남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3k에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5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다 이러겠지. k가 마이너스 5입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5 나온대요? 그냥 나오네요. 틀렸겠지 그러면. 왜 제 풀이에서 틀린 게 없잖아요. 자, 8번과 10번이니까 8번 문제 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m-1의 x 더하기 m은 0인데 두근의 비가 몇 대면? 두근의 비는 3대1. 3대 1이니까 3a라고 하면은 a라고 쓰면 되겠지. 자, 두근의 합은 4a는 마이너스 2. 2m-1이고 맞죠? 마이너스 2 왜 안 따라와요? 플러스로 바뀌잖아, 근의 합이면. 자, 그 다음에 곱은 3a 제곱은 m이다. 맞죠? 해서 a 대신에 넣을 거니까 2분의 1 m이라고 바꾸면 되겠지. a는 2분의 1에 m-1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게 될 거고, 그러면 뭐다? 3에 m-1의 제곱은 4m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겠어요? 해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m 제곱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이항하게 되면 m 제곱에 플러스 6m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뭐다? 근의 공식 쓰자. 해서 1분의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이니까 12. 그래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10번 진짜 맞았을 것 같아. 10번 x제곱 더하기 ax의 플러스 b는 0이에요. 한 근이 3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유리화해줘야 돼. 그렇지. 유리화를 해주게 되고 위아래로 어떻게 곱한다? 3 플러스 2루트 2. 그렇지. 꼭 위아래로 둘 다 곱해줘야 돼. 네. 하게 되면 3 플러스 2루트 2만 남죠. 그리고 AB가 무슨 수라 그랬어? 유리수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혈내근이 되겠죠. 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AB를 구했고 얘들에서 요 식을 또 바꾸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되고 3하고 2에서 2에 마이너스 붙이겠죠? 따라서 양의 근은 얼마다? 2다. 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해서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지금 이제 또 두 문제 정도 또 찝어 드릴게요. 6번과 11번 문항 시작하면 됩니다. 6번, 11번. 자, 그러면 우리 6번 문제 뭐라 그랬죠?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면은 2차 방정식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은 0이고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는 에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가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얘들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좀 얘들의 의도를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 얘들에서 근의 합은 얼마가 돼?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보통 이제 얘들을 뭘 한다고 하겠지? 통분을 하려고 하겠지. 통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를 한 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1이지. 이 베타 대신 쏙 집어넣으면 약분되지 않아? 맞지?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지. 또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약분되겠지. 마이너스 1. 돼요? 해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 a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b는 0이고 1 마이너스 i잖아. 맞지? 실수 ab가 된다 그랬지. 자, 실수 전체가 실수니까 나머지 한 건 뭐겠어? 1 플러스 i겠지. 근의 합은 얼마? 2. 근의 곱도 얼마? 2. 해서 첫 번째 a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2고 두 번째 a분의 1을 한 게 2야. 맞죠? 그럼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맞지?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스텝 1의 풀이가 끝이 났고요. 이번에 보자. 오는 주 수요일이죠. 맞죠? 수요일까지 여기 있던 것들, 요 전체 있는 거 안에 거 한 번씩 다 복습하고, 알겠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영상 올려준 거 있죠? 그거를 복소수 파트거든요. 근데 그때 복소수 파트 앞부분 살짝 덜 들었었잖아. 그래서 그 복소수 파트 부분이니까 최소 5번 이상 회독하고 오기. 알겠어요? 그 조회수 다 떠요. 너가 얼마나 시청했는지 다 뜨는 거 알죠?